자, 오늘은 등비 수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을 공부했죠? 일정한 규칙성이 덧셈이나 뺄셈으로 이루어진 것이 등차 수열이었고요. 오늘 보실 등비 수열은 일정한 규칙성이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주어진 걸 얘기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2, 4, 8, 16. 그 다음 뭐 나올 것 같아요? 32. 자, 여기 곱하기 2가 다시 반복되니까 일정한 규칙성이 곱하기 2지? 자, 그래서 얘를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한다. 등차 수열에서 일정한 규칙성을 공차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정한 규칙성을 우리가 공비라고 얘기합니다. 등차 수열에서는 우리가 D를 썼죠? 공비는 레이티오의 약자인 스몰 r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우리가 일반항을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항이니까 A1, 두 번째 항은 A2,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언젠가 N번째도 있을 겁니다. 그쵸? 자, 따져보면 두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번 곱해주면 두 번째 항이 되는 거지. 그쵸? 2를 곱한 거니까. 그럼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 곱해주면 세 번째 항이 될 거야. 그쵸? 자, 쉬는 시간에 드세요. 자, 네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되겠어요? 세 번. 자, 항의 수보다 하나 적은 공비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n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될까요? n-1번 곱하면 n번째 항을 알아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은요,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다 라고 해서 일반항의 공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얘를 다 찢어 볼게요. A1 곱하기 R의 n제곱 곱하기 R의 -1제곱이지. 자, 항상 지수식에서 깨끗한 n 밑에 있는 밑이 공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AN이 있는데 얘가 뭐 4에 3에 2n-1제곱이야. 그럼 지수식이니까 등비겠죠. 자, 여기서 공비를 찾아야 돼. 그럼 공비는 얼마라고 얘기하면 돼? 9요라고 얘기하죠. 깨끗한 n 밑에 있는 밑. 자, 다시 볼게요. 4 곱하기 3의 제곱의 n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공비는 어디 있어? 이게 공비라고. 그 공비는 얼마? 9입니다 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비 찾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좋아요. 자, 등차 수열에선 우리가 가운데 항에 대한 성질, 등차 중항이 있었지? 등비 수열도 등비 중항이 있습니다. 자, 등차 수열은 더해서 나타나는 놈이니까 가운데 걸 두 번 더한 것은 양 사이드를 더한 거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등비 수열은 우리가 곱해서 나아가는 수열이므로 가운데 있는 거를 어떻게 해줘야겠습니까? 가운데 있는 것을 두 번 곱해준 것은 양 사이드에 있는 것을 곱한 거와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A 3항의 제곱은 양쪽에 있는 항을 곱해준 거와 같다. 얘가 등비 중항이야. 마찬가지로 중항은 언제 사용한다? 확실한 수가 한 개 이하로 나타날 때만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죠? 이건 등차랑.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일반항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A의 n 플러스 1의 제곱은 A의 n 곱하기 A의 n 플러스 2다. 이거 보면서 뭘 알아야 돼? 이거 등비 중항이구나. 그럼 얘는 등비 수열이겠지? 라고 알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도 등비 중항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 적어 놓으시고요. 일반항식으로. 자, 이번엔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를 가지고 방금 전에 정리했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첫째 항이 10, A1이 10,
공비 R이라고 했죠.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일반항 AN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런 얘기죠. 자, 등비수열이죠. 공비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다.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만들어 보면 AN은 첫 번째 항 10 곱하기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 쓰시고요. n-1제곱 붙여주시면 일반항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자, 양가로 2번 한번 직접 해보세요. 지금 1분 드릴 테니까 일반항 잡아보세요. 고2들은 도장을 하나도 못 먹었어. 고1들은 벌써 몇 번씩 다 갔는데. 자, 다 하셨나요? 자, 양가로 2번 봅시다. 첫 번째 항이 얼마죠? 5. 공비 찾아볼까요? 자, 3 곱하면 되죠?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일정한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반항은요,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해서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이고요. 제 4항이 24래요. 근데 AN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등차수열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항을 다 A1과 D로 바꿔봤죠. 등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항을 다 A1과 R로 바꿔보시면 됩니다. 자, A1은 마3이다. 그 다음 A4는 A1 곱하기 R의 몇 제곱이에요? 3제곱이죠? 얘가 24다. 그쵸? 자, 근데 A1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R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 되겠네. 자, 그럼 3번 곱해서 마8이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2밖에 없죠. 자, 그럼 A1과 R 값을 알고 있으니까 일반항 만들어 보면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라고 만들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따라서 한번 풀어 보시고요. 하은이 남아서 공부하고 가. 네? 알지? 오늘이요? 왜요? 선생님 저기 시간 많아. 2시에 뒤에 고3이 없어. 1대1로 수업 받고 가. 좋지? 어? 네? 싫으면 양말 벗고 발을 올려봐. 네? 안 그러면 좋은 걸로 할게. 아니. 다 해보셨나요?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에서 두 번째 항이 12, 그 다음 다섯 번째 96일 때, 힌트가 두 개나 나왔지? 그러면 모든 항을 A1과 R로 바꿔서 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항은 A1 곱하기 R이고요. 얘가 12. 다섯 번째 항은 A1 곱하기 R의 4제곱이겠죠. 얘가 96일 때 이런 얘기야. 그치? 자, 그럼 작은 걸 이용합시다. A1 곱하기 R이 있는데 여기다가 R의 세제곱을 더 곱해주면 R의 4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게 얼마야? 12인 거고요. 자, 그럼 R의 세제곱은 12분의 96이 되는 거네. 자, 약분해 볼까요? 자, 4, 3, 12, 4, 2, 8, 4, 4, 16, 3, 8에 24. 그쵸? 우리 머리가 안 들어가네. 자, R은 얼마? 2. 그쵸? 자, 공비 구했고요. 첫 번째 항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첫 번째 항은 얼마겠어요? 6입니다. 라고 구하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1분 드릴 테니까. 왜 넘어야 돼요? 네? 왜 넘어야 돼요? 아니, 모르는 거 물어보고 그러라고. 잘 안 되잖아, 지금. 아닌데. 가고 싶으면 가. 아니.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 하고 있어요. 쌤, 저희 다다음 주 수요일에 쉬어요? 아, 다다음 주 수요일? 그 설날 다음 날이죠. 네. 연휴의 마지막 날, 그치?
정상 수업합니다. 어디 안 가잖아. 저 가요. 갔다 오잖아 그때. 몰라요. 아 진짜 몰라요. 다 해봤어요?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요. 이런 거 중요합니다. 여기선 기본 문제라서 의미가 없지만 모든 항이 양수란 얘기는 공비가 양수야 이런 얘기 해주고 있는 거죠. 또 무슨 얘기 해주고 있나? 첫 번째 항도 양수야. 왜? 등비수열은 곱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둘 다 양수가 되어야지만 모든 항이 양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에 곱이 나와 있는데 세 번째 항을 구하래. 등비수열인데 그렇지. 그럼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가운데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A3 세 번째 항의 제곱은 양 사이드 항의 곱과 같지. 그렇죠. 그래 얘는 64가 될 거고요. A3은 뿔마 8이 될 텐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 세 번째 항은 플러스. 자, 대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주어진 힌트가 분수 형태로 구성되어 있네요.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1과 R의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분수 형태라면 반드시 최소한 A 하나는 약분이 가능하겠죠. 그쵸? 자, 생각하면서 한번 식을 만들어 보면 A1분의 자, A10은 A1 R의 9제곱 더하기 자, A2는 A1의 R이고요. 자, 그 다음 A11은 A1 R의 10제곱 더하기 A3은 A1 R의 제곱이고요. 분자인 A의 12는 A1 R의 11제곱 얘가 27일 때 이런 얘기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약분이 가능하죠. 그쵸? 자, 뭐가 남아요? R의 9제곱이 3개가 더해지고 있지? 그러면 3 R의 9제곱은 27이 될 거고요. 자, R의 9제곱은 얼마? 9가 되겠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R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일단 놔두세요. 알겠죠? 풀라고 하는 걸 볼까요? 자, A의 12분의 A의 30에 대한 계산입니다. 얘는 A1 곱하기 R의 11제곱 얘는 A1 곱하기 R의 29제곱이 되는 거죠. 자, 약분해 보면 뭐가 남습니까? A1 R의 18제곱 R의 18제곱만 남게 되겠죠. 결국에 구하라는 건 R의 18제곱과 마찬가지네. 그치? 그럼 R의 18제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9제곱에다가 제곱을 해주면 나오게 되는 거니까 9의 제곱이 돼서 얼마? 81입니다 라고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하원이? 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자, A3 더하기 A4는 24래요. 그 다음 비례식이죠. 비례식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쵸? 자, 그럼 A5는 2A4와 같다는 식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구하라는 건 A9의 값을 구해보란 문제고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모든 항을 A1과 R로 바꿔보면 A3은 A1 곱하기 R 제곱이고요. 더하기 A4는 A1 곱하기 R의 세제곱이 되겠죠. 얘는 24. 자, 그 다음 자 A5는요 A1 R의 4제곱이 될 거고요. 자, 2 곱하기 A4는 A1 R의 세제곱이 될 겁니다. 그쵸?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얘는 A1 약분 될 거고요. 세제곱 약분 되니까 R은 2라고 나오죠. 그쵸? 자, R은 2라고 나왔고요. 자, 여기에서는 A1의 4 플러스 A1의 8이라고 되겠네. 자, 그럼 12A1은 24가 되면서 여기선 A1이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구하라고 하는 건 A의 9였습니다. 아홉 번째 항은 A1 곱하기 R의 8제곱을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A1은 2고요. R은 2의 8제곱이니까 결국엔 2의 9제곱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2의 10제곱은 1024라고 알고 있잖아. 그치? 여기서 2를 하나 나누어 주시면 9제곱이 될 거고요. 512.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512입니다. 라고 해서 차근차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2의 10제곱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계산을 위해서.
자, 2번 이해되십니까? 좋아,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마이너스 7, 곱이 마이너스 8일 때 이 세 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해보세요. 이런 얘기죠. 자, 등비 수열에서의 세 수가 나오면 자, 차례대로 잡아주시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등차였으면 가운데를 기준해서 왼쪽 오른쪽 대칭을 잡아주겠지만 등비는 차례대로 잡아주는 게 편해요. 자, 세 실수의 합은 A1 더하기 A1의 R 더하기 A1의 R의 제곱이 될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7. 자, 세 실수의 곱은요. A1의 세제곱, R의 세제곱, 얘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A1이나 R 값을 밝혀봐야 되는 문제겠죠. 그렇죠? 자,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A1 곱하기 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므로 A1 곱하기 R은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네. 그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 A1은 마이너스 R분의 2다 라고 바꿀 수 있을 거고 뭐 R을 바꿔 상관이 없어요. 얘를 여기다 대입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R분의 2 그 다음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2R. 자, 그렇죠. 2R이 남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정리만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R분의 2와 마이너스 2R과 넘어가면 마이너스 5. 자, 양변에 우리가 마이너스 R을 한번 곱해볼게요. 자, 그럼 2R 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R을 곱했으니까 2항하면 마이너스 5R로 넘어오겠죠? 자, 그 다음 얘는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자, 인수분해가 가능한 상태로 바뀌었네요. 자, 여기가 2, 여기가 1, 둘 다 마이너스가 되면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럼 R은요 2분의 1이거나 또는 2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때 A1을 구해볼까? 자, 공비가 2분의 1이라면 A1은 마이너스 2 곱하기 R의 역수를 곱한다고 되어 있는 거지? 그럼 2분의 1 역수를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그쵸?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A1이 마이너스 4고 공비가 2분의 1일 수도 있는 거고요. A1이 마이너스 1이면서 공비가 2가 될 수도 있는 상황,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자, 얘를 써보면 마4에다가 그 다음 건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자, 오른쪽 걸 해보면 마이너스 1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자,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가장 큰 수죠. 왼쪽에서 마이너스 1, 오른쪽도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그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가장 큰 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해서 3번 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나경이 자지 말고. 자, 4번 별표 하시고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2와 A와 B 12가 있어요. 근데 요렇게 세 개는 등비수열을 이루고요. 요렇게 세 개는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치? 자, 그럼 각각 끊어서 요 세 개가 등비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죠. 근데 확실한 숫자는 한 개 이하지? 그럼 뭘로 풀어? 등비중. 그쵸, 등비중앙. 가운데 거를 제곱한 것은 양 사이드를 곱한 거와 같다라고 꺼내 쓰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자, 요렇게는 등차수를 이룬다고 주고 있고요. 확실한 숫자가 한 개 이하죠? 그러면 뭐야? 등차 중앙 쓰셔야 되겠죠. 가운데 거를 두 번 더한 것은 양 사이드를 더한 거와 같다라고 해서 뽑아내셔야 되겠죠. 자, 이걸 해석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밝혀보세요. 이런 문제네요. 그렇죠? 자, 그럼 해봅시다. 이 B가 A 플러스 12와 같다고 했으니 여기는 2B 대신에 A 제곱은 A 플러스 12를 갖다 넣어도 되겠죠? 자, 그때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라고 이항에서 정리할 수 있고요. 자, A 마이너스 4와 A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A는
4 또는 마3이 나오는데 A는 음수만 돼요 라고 되어 있으니 4는 안 되고 마3으로 확정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때 B값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마3을 대입해 보면 2B는 9가 될 거고요. B는 얼마? 2분의 9가 되겠네. 그쵸? 자, A와 B를 더해달라고 했으니, 자, A는 마이너스 3, B는 2분의 9가 될 테니까, 2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9가 되면서 2분의 3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나경이 봤습니까? 네. 보긴 뭘 봐, 진짜. 자, 민상 이해되니? 아, 왜 이렇게 더워, 여기.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등차수열에 풀었던 문제와 똑같죠? 네. 자, 나머지 정리 한번 정리해 드렸었어요. 그쵸? 자,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PQR을 먼저 구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PQR을 먼저 구해봅시다. 자, 얘로 나누어서 나머지는 X에 2를 대입했을 때 결과값이 나머지죠. 그럼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4 플러스 3A가 될 거고. 자, Q는 0을 대입했을 때죠? 뭐가 돼요? A가 될 것이며, 얘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니까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겠죠. 이 세 개 순서로 뭐가 된대?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럼 가지고 있는 게 세 개인데 확실한 숫자가 1개 이하니까 당연히 등비중앙으로 해석해야지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등비중앙 해보겠습니다. 가운데를 2번 곱한 것은 양 사이드를 곱한 거와 같다. 자, 이항해 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는 0이 될 거고요. 인수분해 해 주시면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럼 a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겠네. 그치? 모든 상수 a 값의 합이니까 여기까지 들어가지 말고 어디에서?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분의 합은 3입니다로 끝내주시는 게 맞는 풀이가 되겠네요. 그쵸? 이해되십니까? 네. 자, 자기가 틀렸던 거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